안녕하세요. 톡톡포인트의 톡톡이입니다. 이번엔 출산율 0.7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는 세계 최저치를 경신하며 여러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잠정합계 출산율은 0.72로 전년도인 0.78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4분기 출산율은 0.65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도 2010년을 기점으로 같은 현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기준 출산율이 2.12에서 1.77로, 프랑스 역시 출산율이 2.0에서 1.8로 하락했고, 영국도 1.6에서 1.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 현상, 유독 대한민국만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이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현재 0.7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율은 결국 결혼 문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혼 자체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출산 정책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비싼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집은 남자 쪽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기본 2억에서 3억 정도 합니다. 여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적어도 그 정도 집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돈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합니다. 어찌저찌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가정으로 대략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대출받으면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서 10% 이자로 30년 납입으로 계산하면 대략 월 200만 원 정도를 매달 갚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월급이 괜찮다는 기준으로 보통 결혼 정년기 남자의 월급이 250에서 70 정도인데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을 더하면 숨만 쉬어도 남자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살기 위한 식비,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가를 즐기려면 맞벌이는 필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다고 청년들에게만 호소를 한다고 해도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나 주변 기혼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 자신의 삶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혼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거와 달리 자신의 행복이 우선인 이 시대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일까요? 누구보다 주관이 뚜렷한 청년들이 과연 이런 삶을 원할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미래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편가르기로 표만 얻으려는 정치권,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언론들, 기후, 경제 위기로 희망이 없는 미래, 희망이 없으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산율은 희망에 대한 현재의 지표와 같습니다. 현재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이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남기고 싶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나 국회에서 잘 파악하고 제발 좋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상 톡톡이었습니다.